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완벽한 한 사람의 완벽한 도움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아도 타인이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마음을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한시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불안하진 않겠다. 좀 든든한 약간 뒷배를 얻은 느낌으로 좀 용기 있게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상담심리 전문가 앤디쌤입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친구를 만드는 건 너무 어려운 시대고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친구가 없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친구까지는 아니어도 지인 정도인 관계가 필요하다. 아니면 관계 필요 없다. 세상 실망하고 쓸데없더라. 이렇게 또 관계 필요 없다라는 입장도 있는데 오늘 좀 관계가 과연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건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누구나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건데요. 그때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를 찾게 돼 있어요. 어떤 한 대상이 필요하죠.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양육자에 의존해서 살았고 독립적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장 애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대상을 찾는 것처럼 나도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나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 그렇다면 절친이든 가족이든 지인이든 하다못해 보험회사 콜센터 직원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전화를 할 것 같은데 그때 저와 통화를 하는 그 사람의 그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번에 그 김호중 씨 사건을 보면서 지인들이 아무리 공연이 중요하고 아무리 지금 중요한 시기라 할지라도 같이 범행에 공모하지 말고 이 사람에게 조금 직면하는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함께 좀 진지하게 진실된 방법으로 해결을 논의해봤으면 어땠을까. 계속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은 저는 갑자기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누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상상해 보았는데요. 최근에 저에게 좀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인 3명을 등장시켜 볼게요. 막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인 1번은 저에게 아주 이성적으로 들어줬어요. 별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래서 이렇다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들어줬어요. 지인 2번은 야, 내가 좀 같이 해결해 주고 싶다. 어쨌든 문제 상황을 더 지켜보고 내가 계속 같이 해결해 보려고 할 테니까 더 공유해 줘라. 이런 입장이었고요. 지인 3번은 제가 이제 그 문제 당사자와 나누었던 메시지들을 다 캡처해서 보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야, 이때는 네가 이런 마음으로 한 것 같고 그 사람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고 막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서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다고 모범 답안을 막 메시지를 줬어요. 근데 이제 이 3분의 행동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경황이 없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이제 우연히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공유하게 됐던 상황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저희 절친들도 아니고 엄청 가족 같은 관계도 아닌데 왜 이분들 때문에 내가 그 순간에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을까? 왜 이렇게 황송하게도 이분들은 날 도와줬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친구 만드는 비결 이런 거 너무 거창한 것 같고 나는 어떤 도움을 받았고 그렇다면 이런 도움을 잘 받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을 사람들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각기 다른 대답 속에서 선생님은 어떤 도움을 느끼셨어요?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내가 이들의 말 한마디로 마음이 진정이 되고 죽다 살아났을까? 일단 제 입장에서 공감을 해준 것 같아요. 첫째는 공감적으로 제 입장을 동조해주고 들어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진실로 마음 아파해줬던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진실을 들어야만 좀 용기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를 도우려는 마음을 내비쳐줬어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이 일을 정리하면서 관계에서 결국에는 공감을 주고 진심을 전달하고 누군가를 소중히 도우려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새삼스럽게 다시 느끼게 됐는데요.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뭐 가까운 사람에게 과연 이걸 내가 주고 있나, 저도 생각을 또 한 번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늘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완벽한 한 사람의 완벽한 도움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아도 타인이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마음을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한시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불안하진 않겠다. 좀 든든한 약간 뒷배를 얻은 느낌으로 용기 있게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또 이런 관계를 난 유지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는 사실 잘 못했어요. 근데 좀 나이 들면서 저는 좀 관계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공감을 전하는 건데요. 공감은 되게 거창한 것 같고, 무엇을 할 때 제가 좀 적용하는 원칙인데, 나의 이익은 무엇인지 상대의 이익은 무엇인지 이렇게 따져보거든요. 근데 나의 이익만 선택은 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은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게 제가 상대에게 배려하고 공감을 전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제 감정의 업다운이나 희노애락에 따라서 상대를 가깝게 대했다가 멀리 했다가 만났다가 안 만났다가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제가 언제나 좋은 상태일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저희 상태를 설명하려고는 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뭐 당장 사고가 나고 입원하면 어떡하겠어.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사정이 있다, 곧 연락하겠다, 뭐 이 정도라도 메시지를 주고, 그 다음에 조금 숨통이 트이면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그때 너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근데 언제쯤이면 내가 약속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최대한 일관되게 상대와의 관계, 신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나만 필요할 때 상대를 찾을 수는 없으니까 나름 제가 하는 원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쎄 뭐 관계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보다 누군가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 누군가를 가지려면 나도 분명히 유지해야 되는 노력이 있다. 그 정도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네요.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몇 주 동안 고민한 저의 요즘에 주제였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꾹꾹 힘주어서 잘 안정적으로 잘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